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무 경력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 항공사에서는 실승무원의 직급 체계와 별도로 근무 경력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커리어 패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S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명칭 자체가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국제선에서 이제 3개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크게 보면 3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승무원들에 대한 커리어 패스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LCC 같은 경우에는 모노 클래스, 즉 이코노미 클래스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커리어 패스 그 자체가 이제 좀 단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개 클래스의 먼저 특성을 볼게요. 승객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요금 지불이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죠. 노선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가격보다 한 2배에서 한 4배 정도,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대비해서 5배에서 6배, 장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7배 정도까지의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탑승하는 승객들을 이제 보게 되면 재력이 있는 분들, 비즈니스나 여행이나 항공기 탑승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인지도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에서도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좌석이죠. 이코노미 클래스는 좀 좁지만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갈수록 넓고 또 안락한 그런 좌석이 제공이 돼요. (380) 이후의 퍼스트 클래스들은 완전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문이 달려 있는 그런 좌석까지도 나와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손님들에 대한 퍼스널 터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탑승하는 승무원 인원수도 조절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승객 35명 정도 내외에 승무원 1명이 이제 탑승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승객 8명에서 10명에 1명 정도,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3명에서 4명당 승무원 1명, 이렇게 이제 탑승을 하기 때문에 적은 승객 대상으로 많은 승무원들이 이제 탑승을 해서 개별적인 그런 퍼스널 터치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탑승하는 승무원 인원 수도 차이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내 서비스 절차가 굉장히 사실 이코노미보다는 복잡하게 돼 있고, 손님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승무원들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상위 클래스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커리어 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승무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많은 손님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이제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들, 2, 3년 정도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올라가기 전에는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0일 정도의 고급스러운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절차라든가, 뭐 와인이라든가, 뭐 식재료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2, 3년 정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경력을 쌓게 되면 또 별도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제 경력에 맞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경험을 쌓게 되면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까지 다 하는 매니저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죠. 아시아나항공은 캐빈 매니저라고 명칭을 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장으로 이제 호칭을 하게 되는데, 매니저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 매니저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소형기 매니저, 대형기 매니저. 그 소형기 매니저 같은 경우는 탑승하는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6명에서 7명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소형기 매니저의 또 경력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기 매니저로 가게 되죠. 대형기 중에서 가장 큰 기종이 A380 기종이 있는데, A380 기종 같은 경우에 승무원이 24명에서 25명이 이제 탑승을 하게 돼요. 승객 수도 이제 굉장히 많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관리, 또 안전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승무원들에 대한 관리, 객실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캐빈 매니저, 사무장의 역할이죠. 뭐 세부적으로 각 클래스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느냐 아니면 갤리에서 준비를 하느냐,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나눠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5개 정도의 커리어 패스가 있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일반 승무원에서 이제 매니저로 올라가는 2단계의 이제 커리어 패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 달 스케줄을 받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